베풀 수 있는 이 가시명인 사람들이 팀에 많으면 그 팀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머리형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너무 차가워져요. 팀이. 만약에 무언가를 할 때 이익을 생각하거든요. 이걸 주면은 얘가 나한테 뭐라고 생각할까? 준 게 좋을까? 안 주는 게 좋을까? 줬을 때 A, B, 안 줬을 때 A, B 막 너무 계산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머리형, 가시명, 마지막 장형이 있어요. 장형이 있으면 사실은 안 될 일도 되게 만들어버려요. 장형은 뭐예요? 그냥 하거든요. 다 필요 없고 일단 그냥 하는 거. 장형이 팀에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는 팀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 골고루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무슨 형이세요? 머리형이세요? 가슴형이세요? 장형이세요? 사람은 5개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무엇을 쓰고 싶냐, 그 쓰고 싶은 걸 개발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머리형밖에 아니었는데 어떤 사업을 필요해서 가슴이 필요해서 가슴을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장을 개발하는 거죠.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 다 되면 이거를 사실은 리더라고 표현해요. 리더들은 머리형도 가끔 가슴형도 때로는 장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두 같은 형을 사실은 리더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야 될 이유는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 같아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도 어떤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경제 흐름에 대한 책을 쓰고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거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한 단체가 네트워크 마케팅 단체라고 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자기가 표현하는 표현 방식을 가장 빨리 이해하고 가장 잘 접목하고 사람들한테 그거를 표현시키는 조직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분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많은 강연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은 여러분들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해드립니다라고 표현해요. 그 수많은 강의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은 네트워크 마케팅 했던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돈을 벌어서 100만자가 된 사람도 아니에요. 혹시 나이키에 이렇게 뭐죠? 나일론 지갑 아세요? 칙칙이? 그 나일론 지갑이 많이 팔렸잖아요. 전 세계 나일론 지갑을 만들어서 유통시킨 사람이 로버트 기요사키잖아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그리고 또 망했고 다시 한번 일어났고 또 망했고 3번 만에 엄청난 부자가 돼서 47살에 경제적인 은퇴를 한 사람이에요. 그 조언의 가장 핵심적인 조언이 친구의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자기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그 아버지의 조언이 부자 아빠의 조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죠. 교수님이었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았는데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랑 부자 아빠의 친구 아빠가 하는 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이렇게 해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 아빠가 얘기한 것과 부자 아빠가 얘기한 게 달라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구조에 경제를 잡으면이라고 하는 4가지 구조가 있어서 직장인, 자영업자, 투자가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오너가 있다. 이 사람들의 소득을 가져가는 형태나 이런 게 다르다고 표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근데 많은 강연장에서 왜 네트워크도 안 했던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권유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 질문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럼 그 진정한 가치가 뭔데요? 라고 했을 때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책으로 썼어요. 그게 이렇게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정한 핵심 가치 8가지예요. 그래서 이 8가지가 이해가 된다. 근데 저는 이상한 게 네트워크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까? 정말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대단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라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는 현장 경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의 8가지 가치를 미리 알고 출발한다면 사실은 나침판을 가지고 지도를 미리 보고선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8가지 가치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미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좀 읽고 시작하면 훨씬 더 빠르겠죠. 첫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해볼 만하다. 무슨 뜻일까요? 일반 교육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에 대한 이론을 교육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닥에서부터 최고 직급이 되고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현장에서 부자가 되본 사람이 그 현장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을 네트워크 마케팅이 갖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 교육까지도 이 안에 들어있다. 두 번째, 직업을 바꾸는 것 이상의 가치를 네트워크 마케팅이 갖고 있다. 직업을 바꾸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게 뭘까요? 직업을 바꾸면 돈을 조금 더 벌거나 직업을 바꾸면 몸이 좀 편하거나 직업을 바꾸면 조금 더 오래 일하거나 이런 걸로 끝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삶이 변화하는 그런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다. 일반적인 되게 많은 일들이요. 꽤 큰 자본과 리스크를 감당하고 시작해도 망할 확률이 그렇게 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소비자를 출발하기 때문에 작은 자본을 가지고 내가 제품을 써볼 수만 있어도 그 제품의 써본 느낌을, 체험을 전달하는 게 마케팅의 시작이기 때문에 작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네 번째는 부자들이 투자하는 대상에 평범한 사람이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참 기가 막혀. 이거는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을 벌어본 사람이 확 보여져. 도저히 월급 받아서 투자할 수 없는 곳에 그리고 갈 수 없는 그 시간에 돈과 시간이 생기니까 그곳에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가 일어나도 감당이 될 만한 계속적인 소득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까지도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보니까 내가 시간과 돈을 가지고 자유롭게 투자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일을 네트워크 마케팅에 만들어줍니다. 이 책 읽어보잖아요. 이 네 번째 얘기는 기가 막혀요.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투자하게 해준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근데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구나 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는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내가 꿈꾸는 게요. 현실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직장생활로 충분한 돈과 충분한 시간이 안 만들어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으로 충분한 돈과 충분한 시간이 안 만들어지니까 내가 꿈꾸는 건 꿈으로 남겨놓는 거죠. 그 꿈을 꾸면 꿀수록 어떻게 될까요? 큰 꿈을 꾸면 꿀수록 삶이 고달퍼져요. 현실은 항상 그만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꿈꾸는 걸 어느 순간 포기해요. 꿈이 크잖아요? 괴리감이 생겨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꿈을 많이 꾸면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다 욕을 하거나 그죠? 뭐 대부분 다 비난하거나 성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한 사람을 뭐 벌레부터 치죠. 뭐야 이렇게 얘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경제적인 뒷받침, 시간적인 뒷받침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해요. 여섯 번째는요. 네트워크에 진정한 힘을 발휘. 여러분 뉴스도 네트워크 뉴스가 있죠? 우리가 뉴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동서남북이잖아요. 네트, 무슨 네트, 무슨 네트, 무슨 네트. 프랜차이즈도 네트죠? 이미 프랜차이즈 네트가 깔려있는 거잖아요. 이 네트라고 하는 건 힘을 발휘하는데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네트는 내가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되면 사용료를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보증금, 어마어마한 로열티, 그죠? 왜냐면 네트가 깔려있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를 우리 맥칼프의 법칙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한 사람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표현했어요. 내가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함께하는 사람이 100명 있다면 100명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가치를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려면 일반적인 일들은 돈을 내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무료이기 때문에 네트를 만들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평범한 사람들 시스템이 만들어요. 일곱 번째,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가 크면 클수록 현실 세계에서는 고달픈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이뤄내는 결과가 커지는 가치가 결과에 비례하는 일이 만들어진다. 왜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는 뭘로 유발되냐면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으로 유발돼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뭘 만들어요? 내 행동을 만들어요. 그럼 그 행동이 뭐랑 연결되는 결과랑 연결돼요. 가치가 작으면요, 행동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럼 결과는 작은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려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손에 꼈던 반지가 그 화장실에 툭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반지가 어떤 반지였냐면 그냥 2,000원짜리 가짜 반지였어요. 그래서 얇은 은 비스무리한 그런. 그래서 그럼 여러분 이미 나는 볼일을 다 봤고요. 응가도 있어. 여러분 그냥 물 내리시겠어요? 손 넣어가지고 그거 건지시겠어요? 보통은 물 내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만약에 내가 툭 떨어뜨린 그 반지가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필이면 그 안에 파묻힌 거예요. 아우 그래도 빼겠어 안 빼겠어요? 빼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화장실 똑같고 병 똑같고 다 똑같은데 내가 반지라는 것도 똑같아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그 반지에 부여한 가치가 달라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반지는 행동을 유발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가치가 크잖아요. 그러면 액션을 엄청나게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똑같아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엄청 크다. 그러면 매일매일 행동이에요. 근데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루고 싶은 꿈이 작다. 그 믿음도 안 간다. 그러면 행동이 작아져요. 그래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가치 이꼬를 결과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리더십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리더십의 가치는 돈은 제품과 상품과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돈은 어디에 움직이냐?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나 그 리더가 운영하는 사업체 그리고 그 리더십을 갖춘 조직, 그룹, 팀 이런 곳에 돈은 움직인다. 그 에너지 이꼬르 머니다. 에너지가 있는 곳에 돈은 흐른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이 말에 동의하세요? 네. 그럼 결론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리더십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필수의 대상, 타협의 대상이에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전 성공하고 싶은데요? 뭘 키우시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팅 자체가 어떤 거예요? 리더스쿨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리더십을 키울 때는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정신적인, 육체적인, 또 신체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게다가 영이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도 사실 들어가죠. 이런 것들의 가치를 우리가 끌어올리는 게, 그냥 가치를 올려야지 뭐가 바뀌는 게 결과가 바뀌는 거죠. 왜 결과를 바꾸고 싶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까요? 도전할까요? 결국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왜 하냐? 자유 때문이에요. 자유롭고 싶어요. 어디서? 여기서 자유롭고 싶어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 자유, 이 정신적으로도 내가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럼 내가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시간적으로도 어디 안 매이고 자유로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정신도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싶어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어쩔 수 없이 직장의 상사라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 직장에 그 싫은 사람을 왜 만나요? 직장을 그만두면 소득이 끊기니까. 내가 문을 열었어요. 정말 큰 마음으로. 근데 이놈의 오는 고객이 맨날 진상만 와. 그죠? 근데 내가 안 오게 할 수 없어요. 왜냐? 돈과 연결돼요. 그럼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내가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도 되는 정신적인 자유. 그러면 제가 이제 연락 오는 이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몇 가지 물어봐서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물어봐서 제 기준에 넘어간다 그런 만나. 그리고 제 친구 중에서도 옛날에 정말 싫어했던 친구가 연락 안 만나요. 워낙 만나면 무슨 돈 얘기할 거보다 뭐 이런 얘기할 거니까. 진짜 좋은 사람은 그냥 만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죠. 여러분 도전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도전했다고 모두가 성공하지 않아요. 왜 모두가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일에 부여하는 가치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백만장자가 전 세계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미국에서는 한 6년 동안 50만 명의 백만장자가 나왔는데 이거를 2012년도에 월드 비즈니스지에서 경제잡지에서 조사해 본 거예요. 뒷조사.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거지? 나는 맨날 직장생활 하는데 그래서 백만장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통계를 내봤더니 3위가 약 10%가 금융시장 종사자.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백만장자예요. 두 번째는요. 2위는 약 18%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건물, 땅 이런 거. 가치에 대한 투자. 자, 첫 번째가요. 1위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주변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지 말라고 하고 경제잡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다. 누구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 말을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믿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저는 뭘 봤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봤어요. 이렇게 사람이 해가지고 성공한다면 나도 사람이라면 할 수 있겠네. 어떤 사람을 변화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해요. 여러분 금융시장에서 금융지식이 없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저 그렇게 안 생각해요. 금융시장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이 지식이 하루아침에 쌓여요? 당연히 아니죠. 시간이 걸리죠. 노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여기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을 돈 벌고 싶으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죠. 하루아침에 돼요? 발품 팔아야죠. 공부해야죠. 당연한 거죠. 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하나도 모르는데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해야죠. 그리고 알려고 노력해야죠. 가치를 부여해야죠.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왜 하는 거냐면 제가 이 그림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도요. 저는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열정을 표현하는. 아무리 바다에 물고기가 많이 있어도 많이 들어와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 능력만큼밖에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낚싯대로 어떤 사람은 작살로 하루에 몇 시간씩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건강한 만큼. 근데 누군가는요 뭘 만드냐면 팀을 만들어요. 한꺼번에 협업할 수 있는 팀을 왜 만들까요? 내가 하루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24시간인데 함께하는 사람 10명과 함께하면 240시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100명과 함께하면 2400시간, 1000명이면 24,000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팀을 만들면 네트라고 하는 힘을 쓸 수 있죠. 네트. 이 네트라고 하는 힘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요. 개인이 평생 해도요. 이 네트를 가지고 한꺼번에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평생 버는 그걸 하루 만에 경제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거죠. 사람들이. 누군가는요. 시간적으로 남의 일을 이제 또 평생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돈과 시간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워요. 자,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들어줄 수 있냐? 네,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네트가 필요하다는 것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정말 자유롭습니다. 왜 직장인들이 벗어나지 못하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핵심 가치가 안정을 추구해서 그래요. 안정적인 게 그 사람의 가장 큰 핵심 가치야. 안정적인 가치니까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두려움이 엄청 커지거든요.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자영업을 한 사람은 직장인보다 좀 나아요. 왜냐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겠다는 그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직장생활 평생 하느니 내 사업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자영업하는 사람이죠. 근데 자영업하는 사람은 왜 자영업에서 멈출까? 그거는 남을 못 믿어서 그래요. 자영업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을 못 믿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신뢰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남한테 맡기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 역량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건강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라거나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까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핵심 가치가 안정도 아니고요. 남을 못 믿는 신뢰도 아니에요. 핵심 가치가 이분들은 자유예요. 자유.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해도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 여행 갈 때도 평생 돈이 들어오게 만들지? 부자 중에요. 일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평생 일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역설적인 건데 평생 일하는 게 싫어서 지금 열심히 일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평생 일하는 게 싫어서 지금 열심히 몇 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해놓으면 평생 일 안 해도 되니까.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이렇게 부자들은 핵심 가치가 자유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안정이라고 하는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치가 자유니까.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하지 못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내가 최고라고 내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위임하고 권한 주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과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리딩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냥 능력이 없어서 이럴 거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이 큰 배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조율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왜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걸 아니까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이렇게 많은 리더들이 할까요?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지금 집중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하죠? 바람 불 때 도돌리라고 그래요. 지금 하면 평생 안 해도 된다는 걸 아니까 하는 거예요. 혹시 아메이의 탑 리더가 초창기 때 죽어라고 열심히 했겠죠? 지금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뉴스킨의 탑 리더가 그 초창기 때 죽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까요? 저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애터미의 리더가 초창기 때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지금 돌아다닐까요? 안 할 거예요. 지쿰의 리더가 향후에 앞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할 거야, 안 할까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지금 해요? 지금이 바람이 부니까. 지금이 결국에는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알아채는 걸 우리가 감각이라고 해요. 자, 이런 감각이 있다면 어떤 말 하나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거예요. 철강한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나 혼자의 100% 노력을 할 바에는 100명을 찾아서 그 100명한테 다 1%씩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일을 못하게 돼도 내가 혼자 있을 때는 0이 되지만 100명과 함께라면 내가 혼자 못하면 99명이 하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사실 각인시켜야 되는 거죠. 이 사람 네트워크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결국에는 부자들은 레버러지의 천재죠. 천재.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24시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을 더 많이 쓸까? 더 크게 쓸까? 이거를 여러분 정리 잘하시면. 자, 저는요. 그래서 1년 동안, 작년 8월에 시작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소비자망을 재구매를 하는, 제 힘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쓰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주급 20만 원에서 주급 10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지금 제 산하가 드디어 14,000명이 넘어갔어요. 올해 안에 저는 2만 명 넘어갈 거라는 예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올 말까지 제가 월 1억을 벌겠다고 목표를 했어요. 목표는 이루라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목표를 못 이루면 죽어야 돼요? 아니죠. 목표를 못 이루면 또다시 목표를 세우면 되는 거죠. 혹시 제가 1억을 만약에 올 말까지 못 받는다. 그렇다고 제 이사업 안 할까요? 아니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겠죠. 여러분, 목표를 세웠다가 못 이뤘다고 너무 실망하시면 안 돼요. 목표를, 나에 맞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 능력도 사실 키워야 돼요. 사람들은 목표라고 하니까 닿지도 않을 만큼 먼 목표를 세워서 맨날 실망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해버리는 목표를 잡아서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세워놓으면 그냥은 안 잡히는데 움직여야지 잡히는 그런 걸 목표라고 해요. 해도 안 잡히는 걸 목표라고 하잖아요. 하면 잡혀야 돼요. 그래서 목표는 단순해야 되죠. 목표는 달성 가능해야 돼요. 목표는
구체적이에요. 목표는 달성하고 나면 즐거워요. 그런 걸 목표로 해요. 그 목표를 하려고 내가 죽어라고 10년을 뛰었는데 10년이 지나서 그 목표를 달성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인생 산 거예요? 네, 너무 힘든 인생 산 거예요. 마시말로 얘기하세요. 마시말로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이 마시말로를 내 마지막에 먹으려고 정말 끝까지 참아서 마시말로 많이 먹었는데 맛이 없어. 내가 뭐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도 즐길 수 없으면 그럼 그거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이 회사를 만났어요. 직접 만들어서 직접 팔아요. 이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직접 만들어서 직접 하는데 유통회사에서 오너가 돈을 남겨야 안 남겨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사회에 뿌려버리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비즈니스 할 게 도와주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장사꾼은 안 남기고 파는 사람이라서 이 회사가 고속 성장을 하고 있죠. 2016년도에 성장률 1위, 2017년도에 성장률 1위, 올해도 성장률이 1위일 거라고 제가 감히 자신해요. 벌써 작년도 매출액을 8월 달에 넘어갔고 올해까지 이번까지 벌써 580억이 넘어갔다고 해서 한 600억 가까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어요. 3개월이면 대충 계산해봐도 기본적으로 8, 900억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스파트 내면 1000억은 바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작년에 800 몇 억 했던 데가 7위 했던 걸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7위 가뿐히 들어가겠죠. 그럼 네트워크 회사에서 한국 회사가 3년 만에 7등 하는 회사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아메이처럼, 뉴스킨처럼, 허벌라이프처럼. 근데 그 기업의 공통점? 외국 회사. 근데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한국 회사. 이 한국 회사의 장점은 선진국이 되는 데일수록 자국 회사를 띄울 수밖에 없는 마케팅 플랜. 그래서 가까운 일본만 봐도 처음에는 다 글로벌 회사가 순위권이었는데 지금은 자국 회사, 일본 회사가 다 순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은 그거에 대한 검증으로 뭘 보시는데요? 애터미 같은 기업이 지금 2등 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입니다. 애터미는 10년 넘어갔죠? 저희는 3년 됐는데 맹추격하고 있죠. 이 회사 성장할까요? 안 성장할까요?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추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미래, 아까 여기서 미래를 봐서 이게 예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귀찮아, 예측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지금을 사는 거예요. 나는 오늘만 살아. 나는 미래를 위해서 내 오늘을 저당잡히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에. 왜냐면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9포 시대. 점점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점점 적어지니까. 일본만 해도요, 일본은요, 점점 어떻게 해요?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져. 집에서 안 나오는 거야. 집에서 나가봤자 험한 세상. 그리고 정말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루 나가서 노가다 하고 일주일에서 보름을 인스턴트 먹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도 그런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네트워크 마케팅 저는 굉장히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그걸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시죠. 자, 이 회사가 저희한테 아이템을 주겠다고 했어요. 회사가 다 책임지겠다. 나머지 것. 품질, 가격, 성분 다 책임지겠다.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최고. 그거를 12년 동안 지키고 있다. 이걸 가지고 저희한테 뭐 해보라는 거예요? 프로슈머 마케팅 해보라는 거죠. 프로듀서라고 하는 생산자와 컨슈머라고 하는 소비자가 합쳐진 미래사회에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쳐진 프로슈머 시대에서 여러분들한테 마케팅을 아웃소싱 해준 거예요. 회사가 마케팅하지 않겠다.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누가? 직구퍼가. 어떻게 해요? 체험해본 제품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보를 가지고 전달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될 거 아니냐. 치약 필요한 사람은 치약, 샴푸 필요한 사람은 샴푸, 건강식품 필요한 사람은 건강식품. 그러면 그 소비자를 저희는 뭐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 대신해서 아웃소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뭐 수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연결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대가가 있어야겠죠? 회사는 전체 매출액의 35%를 당신의 자산망에서, 당신의 마케팅망에서 만들어진 매출액의 35%를 직구판한테 지급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만원, 어떤 사람 100만원, 어떤 사람 1000만원, 어떤 사람 저처럼 5천만원,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10억 이렇게 벌어요. 자, 구조는 세 가지죠. 아까 보상훈련 들으셨죠? 누군가를 추천할 때마다 5%, 내가 두 팀을 만들면 두 팀의 자금적 매출액이 12%, 약 1억까지 팀 매출액에. 그리고 이거는 내가 발굴한 사람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해서 성공하면 그 사람이 돈을 벌 때마다 1대에서 4대까지 퍼센테이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보너스는요, 추천과 후원은 매출액에 대한 보너스. 자, 이 매칭 보너스는 내가 리코팅한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보너스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추천 계보와 후원 계보의 정리가 한 번은 필요해요. 자, 추천 계보는 내가 이렇게 한 명을 이렇게 직구체표를 쓰게 만들어도 이 사람이 쓸 때마다 저한테는 5%씩이 들어오겠죠? 근데 결국에는 추천 계보는 내가 얼마든지 족보처럼 만들어가는데 이거를 여러분 큰 돈을 벌려면 후원 계보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그래서 후원 계보는 두 라인만 가져가고요. 추천 계보는 자식 낳듯이 얼마든지 낳으셔도 돼요. 그런데 라인은 두 개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아무도 없다면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죠. 직접 배치하면 자, 추천 스폰서, 후원 스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추천 스폰서는 추천 계보상에 위에 있는 사람. 자, 후원 스폰서는 후원 계보상에 위에 있는 사람. 자, 이 B는요, 추천도 A고 후원도 A죠? 그래서 추천 스폰서와 후원 스폰서가 같아요. 자, 이렇게 A가 또 C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리크루팅하면 C는 후원 계보상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추천도 후원도 둘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A는 딱 2명밖에 없는 거죠.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이제부터는 둘 이상은 내가 직접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자식을 낳았다. 그럼 이 D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옆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밑으로 입양 보내야 돼요. 그럼 누구로 보낼까요? 이 D를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 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죠. 이렇게 D는 그럼 이제 B와 C와 다르게 D의 추천 스폰서는 추천 계보상의 A, 그 다음에 후원 스폰서는 후원 계보상의 B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네. 자, 이것만 정리하면 바이올이 쉬워요, 사실.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니, 2줄이라면 여기 3줄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막, 이게 막 뭐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많이 나와도 결국에는 두 라인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아들, 딸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어떻게 정리하시면 돼요? 딸은 딸 쪽으로, 아들은 아들 쪽으로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네. 그렇게 하면 깨끗하죠. 그러면 B도 누군가를 이렇게 리크루트할 수 있죠? B가 드디어 누군가를 리크루트했네요? 그럼 B도 자기로부터 두 라인밖에 못하잖아요? 그럼 B는 이제 어디로, E는 어디로 갈까요? 누군가 밑으로. 근데 이 B가 D 밑으로 밑으로 망가졌어요. 왜냐면 D가 E를 잘 키울 것 같아요. 그럼 E는 추천 스폰서는 누구예요? 추천 계보상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 B. 진짜 엄마. 그리고 후원 스폰서는 키워주는 엄마. 누구예요? 후원 라인 위에 있는 D. 자, 이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아직도 이걸 설명 못한다? 그러면 오늘 처음 온 사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제 B가 한 명을 더 낳았네요. 그러면 F는 이쪽으로 갈 수 있죠. B의 두 라인이니까 밑으로 가도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를 선택했네요. 그러면 추천인은 뭐예요? B. 후원인도 B.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C가 하면 C는 자기 밑으로 했네요. 추천인 C, 후원인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를 추천 계보, 후원 계보. 자, 추천 계보상으로 주는 보너스를 직접 소개한 사람들의 매출액의 5% 추천 보너스. 그 다음에 내가 리크루팅한 사람이 돈을 벌 때마다 받는 보너스를 추천 매칭 보너스. 그래서 매출에 의해서 받는 추천 계보에 의해서 받는 보너스가 결국에는 그 두 가지다. 그리고 후원 보너스는 내가 두 팀을 만들어서 받는 보너스가 후원 보너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용돈을 나한테 주고, 그죠? 이 모든 자식을 두 라인으로 나눴더니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직접 낳은 사람들에 대한 5%는 나한테, 그리고 낳은 사람이 낳은 사람들에 대한 5%는 각자한테, 그리고 또 3대는 2대한테, 4대는 3대한테. 이 모든 사람들을 결국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라인으로 분리하는 거다.
자, 이렇게 분리하면 내가 직접 리크루팅한 사람은 1대 2대밖에 안 되는데 후원 계보로 가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계속 내려가는 거죠. 자, 이게 함께하는 거에 대한 레버리지. 자, 이런 부분이 정리된다면 두 팀에 대해서 12%를 받는 게 후원 조직을 만들 때 받게 된다. 나도 후원 조직 만들기 싫은데요? 그러면 추천에 대한 5%만 받으시면 되고, 나는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교라인에 12%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아까 이렇게 표현했죠. 두 팀이 당연히 생길 건데, 딸 조직, 아들 조직. 그죠? 딸 조직이 더 사업을 잘했더니 딸 조직이 큰 거야. 그러면 딸 조직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면 여기가 빵꾸 나니까 작은 쪽 아들 조직 기준으로 이 회사는 12%씩 주겠다. 그리고 남는 보너스는 다음번에 또 만들어지는 딸 조직, 아들 조직. 이번엔 딸 조직이 매출이 작은데 이렇게 주면 2,500에 대해 12%를 줘야 되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한 매출액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액을 사라지지 않게 해서 2월씩 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500에 대해서 12% 받는 건데 매출액이 합산되니까 이번 주에 3,000이 작은 매출이 됐죠? 3,000에 대해서 12%를 받는 거죠. 그럼 여기가 또 뭐가 남아요? 그럼 이 매출액은 또 다음 주 6월. 이거 우리가 1대1로 해서 무한누적 무한율을 해요. 후원수당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팔, 왼팔이 있는데 오른팔, 왼팔을 처음엔 잘 못 쓰게 되죠. 근데 잘하다 보면 점점 자유롭게 쓰게 되죠. 자유롭게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오른팔, 왼팔이 다 큰 거예요. 다 크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2,500만 원까지 월 1억까지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어린이 되는 과정에서 성장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더 이상 성장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아무리 조직이 커도 왼팔, 오른팔이 커도 얼마까지 주겠냐? 한 주에 2,500까지 주겠다. 한 달에 1억까지 주겠다. 근데 가끔 이상한 회사들은 오른팔, 왼팔을 짝재기로 만들어요. 오른팔 2배, 오른팔 2배, 왼팔 1배. 이렇게 되면 주겠대요. 그럼 다 기형화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연의 이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왼팔, 오른팔 같은 길이로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왼주먹은 2배, 오른쪽 주먹은 1배. 이게 무슨 기형화잖아요.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를 만나시면 조용히 그냥 나오세요. 아셨죠?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한꺼번에 만드는 매출액이다. 자, 그래서 1억까지 모두가 도달하는데 속도가 빨라진다. 자, 아까 얘기했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직접 낳은 사람이 아까 그림에 3명이었죠? 또 4명, 5명 계속 나올 수 있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내가 두 팀을 만드는 플랜을 이해해서 두 팀을 만든다면 이 1번도 후원수당을 받게 되는데 작은 쪽이 몇 프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12%를 받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나는 얼마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용돈으로 무려 30%를 받아요. 그래서 300만 원씩. 내 파트너가 1,000만 원 버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 1,000만 원 버는 파트너 한 명 만들었더니 내가 평생 매달 300만 원씩 받아요. 대박이죠. 만약에 이 친구가 너무 잘해서 1억을 받으면 너무 좋겠죠? 1억 받는 것도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는데 나도 인생이 바뀌죠? 3,000만 원씩. 왜냐면 우리가 왼팔, 오른팔 아무리 많이 커도 얼마까지? 1억까지. 자, 그러면 내가 이 1대가 똑똑해서 2대를 만들면 저한테는 15%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3대만 되면 저한테는 10%가 들어오고요. 4대만 되면 저한테 5%가 들어오는 이 구조가 무한반복되는 무한소득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왼쪽에만 만들 게 아니라 오른쪽에도 또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다시 늦둥이를 낳게 되잖아요. 늦둥이 낳았는데 이 늦둥이가 너무너무 똑똑하면 어떻게 돼요? 되게 좋은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소득을 우리가 무한대 무제한 보너스라고 해요. 자, 여기 정리되셨어요? 자, 이게 정리되면 제가 추천 매칭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 정리해 놓으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직접 이렇게 추천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저같이. 그러면 누군가의 1번, 2번. 나는 딱 2명만, 아들이랑 자식만 딱 낳은 거예요. 아들, 딸. 이 2명의 자식이 나보다 능력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2명은 각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명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가 10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 10명이 각자가 또 각자 10명씩 낳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자식, 손자,
증손자, 고손자 1대, 2대, 3대, 4대 맞죠? 이 4대까지 뭘 줘요? 매칭 보너스. 내가 리더를 키울 때마다 주는 보너스. 1대는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명. 자, 2명이 각자가 10명, 각자가 10명을 리크루트하면 몇 명이에요? 2대는 20명. 자, 이 20명이 각자가 10명씩 하면 몇 명이에요? 계산 안 돼요? 200명. 왜냐면 10명, 10명이 되면 와, 그래서 이 보상이 산수랑 연결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럼 200명이 10명씩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2,000명. 자,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그 단군 신화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족보잖아요, 족보. 누군가는 이렇게 많이 안 났지만 이론상으로. 자, 그러면 나한테 몇 명이 생긴 거예요? 1대부터 4대만 내려가도 2,222명 생긴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1대부터 4대까지 모두가 다 후원수당으로 1억씩 받아달라고 칩시다. 왜냐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전 세계로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9만 명 가입했잖아요. 근데 2억 번은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연봉 1억짜리, 연봉 월 1억짜리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이미 제가 했던 글로벌 그 사업 회사에서도 100만 장자 한국에 150명 넘어갔어요. 이해되세요? 저는 비전 보고 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한 사람 2명이 1억 받고 1억 받으면 얼마 받은 거예요? 내 1대가? 2억 받은 거잖아요. 2억이 몇 프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 30%를 줘요. 그럼 내 2대가 20명이 다 1억씩 받으면 얼마 받는 거예요? 20억에 몇 프로 주는 거예요? 15%를 줘요. 3대가 1억씩 받으면 얼마예요? 200억에 10% 주는 거예요. 4대가 2,000억에 5% 준다고 그랬어요. 계산해보면 1대가 여러분 1억 받아서 2억에 30%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이 들어와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내 영향력은 요 밑에는 15%를 다 가지는데 대신에 숫자가 많아져요.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면 20억이 15%면 3억이 들어요. 여러분 3대 200억이 10%면 얼마 들어요? 20억. 여러분 4대 200억에 2,000억에 5%면 얼마예요? 100억이 들어요.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에 123억 2천만 원.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면 다단계하는 사람 다 그래 그럴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가능성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죽어라고 목숨 바쳐도 이거 못 받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해요? 이게 가능한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찬호 마스터랑 제 스폰서는 월 목표가 100억이잖아요. 왜 100억이 나오는지 대충 알겠잖아요. 후원 수당이 극점은 1억인데 매칭 수당은 무한대니까.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자, 2명이 그냥 2명씩만 했다고 그래요. 1, 3, 7, 15 이렇게 해서 2명이 2명씩만. 그러면 내가 직접 한 1대가 2명, 저 2명이 2명씩 하면 몇 명이에요? 4명, 4명이 2명씩 하면 8명, 16명. 요만큼만 했다고 합시다. 이거는 좀 편하죠 마음이. 이건 왠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 이쪽이 임금순,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이 강금주 이렇게 하자고 쳐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끝난 거잖아요 이 사람.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가 만들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2명이 1억씩 받으면 2억이 30%, 4명이 1억 받으면 4억이 15%, 8명이 1억씩 받으면 8억이 10%, 16명이 1억씩 받으면 16억이 5%. 맞아요? 네. 그러면 1대가 2억 받으면 얼마예요? 6천만 원. 자, 2대가 4억이 15%면 6천만 원. 그 다음에 8억에 10%면 8천만 원. 자, 16억에 5%면 8천만 원. 합쳐도 얼마예요? 2억 8천만 원이 한 달에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매칭이 작아요? 그래서 매칭이 직후의 꽃이라고 해요. 꽃.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놓는지 아세요? 1대부터 4대까지 저렇게 퍼센트를 안 몰아놓고요. 우리는 많이 준다고 표현하고 싶어서 1대까지 1대부터 9대까지 준다고. 퍼센테이지는 점점 작아져. 밑으로 가서 받으면 다 풀 거예요. 몇천 원, 몇백 원. 여러분, 굵고 짧게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주는 게. 저는 굵고 짧게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리되셨어요? 자, 이렇게 보상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 꼭 하고 싶고, 자,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보상밖에 없잖아요. 이 세 가지 보상조차도 내가 가슴이 뛰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가슴을 뛰게 만들어주겠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죠. 영감. 어떻게 하면 내가 받는 이 보상을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추천 플러스 5%는 어떤 소득이에요?
직접 추천한 사람이 사용하는 매출액의 BV 있죠? 이거의 몇 프로? 5%.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죠. 자, 후원 보너스 12%는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접 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지면 무한대로 들어오는 거죠. 자, 후원 보너스는 A팀이나 B팀 중 작은 팀 매출액의 12%를 얼마까지? 월 1억에서 1억 2,500까지 주급이 2,500이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그래서 이 그림은 A와 B를 만드는 사람만 만든 거죠. 자, 세 번째 매칭은 전체 추천 파트너. 여기에 추천한 사람이 5명, 5명, 10명이라면 그 10명 모두가 펼치면 모두한테, 한 명이 펼치면 한 명한테 이렇게 후원 소득의 30에서 5%, 1대 30, 2대 15, 3대 10, 4대 5%를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 한 명만 리포팅해도 이 한 사람이 2대, 3대, 4대를 만들어가는 구조다. 아까처럼. 이런 걸 여러분 정리하시면 추천 보너스는 내가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쓰는 BV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500원부터 이렇게 1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게 추천 보너스예요. 평생 무한직. 자, 후원 보너스는요, 내가 계속 1대1이죠. 왼팔 오른팔이 같아요, 2대1이에요. 짝팔이 아니라 같은 팔이다. 그리고 대술적은 무한 누적해준다. 그리고 중국적 2,500에 월 1억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만들어져 있다. 자, 이렇게 매칭 보너스는요, 1대에서부터 4대까지 주는데 주는 조건 자체가 너무너무 단순하죠. 주간 100BB만 소실적에 나와줘도 이걸 다 주겠다는 거죠, 1대를. 주간 200BB만 나와도 2대까지 15% 다 주겠다는 거예요. 주간 1000BB만 해도 3대까지 10% 다 주겠다는 거예요. 4주 합산 3000BB만 돼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정리되면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내가 그 자리만 정확하게 있고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역할만 해내도 이 보너스가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쿱이 갖고 있는 보상 플랜은 정말 매력있다. 이 얘기 꼭 하고 싶고, 지쿱이 갖고 있는 보상 플랜이 이해되면 될수록 누군가를 이해시켜줄 수 있는 힘은 커진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5%, 12%, 30에서 5% 이걸 이해하고 누군가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를 정리하는 게 사실 우리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전달력이 있어야지 나와 같이 함께하는 팀이 만들어진다. 전달력을 키우는 방법은 열심히 배우고 누군가를 가르쳐주면 전달력이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고요. 오늘 제가 정리했던 이 PT 여러분 드리면 좋겠죠? 네. 제가 정리해서 톡방에다가 올릴 테니까 들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고 안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뭐야 이럴 거예요. 그나마 들으신 여러분들만 도움 되시면 돼요. 항상 강의를 할 때 몇 명으로 해서 강의해요? 딱 한 명으로 해서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바꾸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바뀌고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쿱에 정말 건강한 리더 되셨으면 좋겠고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 이 리더 스쿨에 누군가가 무언가 리더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리더 스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지쿱의 정말 대단한 보상 플랜을 배워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 15일 리더스쿨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자고요? 오늘 강의가 얘기일 것 같아요. 강의 장면을 아침에 김용태랑 김희사님하고 박인사님하고 김원희 사장님하고 계시고 김용태한테 뽑아야 되는 강의는 서면 설수록 강의의 그 스킬이 느는 것 같아요. 그렇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뭐랄까 이 완성도가 생긴다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아까 마이스토리를 듣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올려놓은 글을 보셨죠? 스토리텔링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셨습니까? 그 대목만 읽으셔도요. 거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책이 한 권의 책이거든요. 한 권의 책을 보다가 지려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밖에 나가서 아니면 이 앞에 나와서 마이스토리를 열심히 하는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사실 이거 짧지만 제가 정확하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강의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강의를 들은 분도 계시잖아요. 내가 이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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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우리 운영사님 사실은요 강의는 해줘야 됩니다. 하실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이 스트리밍 블로그를 이런 거요 딴 데서 안 들어도 돼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전문가 옆에 계신데 전문가가 못 들으셔가지고요 좀 아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사장님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써먹은 인재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초기 사업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경험자들이 여기 다 있어요. 계셔요. 이분들의 역량이 사실은 초기 사업자들이 아니라 갈 겁니다. 주사님 오늘 강의 들어보신 분 어떠셨어요? 항상 올 때마다 보면 기운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번 더 달리고 가야 돼, 또 달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항상 힘을 가지고 다시 가는 오늘 오프닝 강의를 대단히 하셨거든요. 어떠셨잖아요. 제가 먼저 강의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다른 분들이 못 들으셨어요. 아니, 저 사장님이 나중에 어떠신 강의라고 들어보셨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김준영 사장님이 강의를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준영 사장님이 얼마나 사회에 대해서 강의를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기대되거든요. 설렙니다. 네. 네. 근데 사장님 아까 여기 나와서 강의하시는 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저 강의를 내가 빨리 해봐야겠다 생각 안 하셨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 모습 봤을 때 따라해봐야 되죠. 네, 보셨죠? 사장님이 이 자리에 여기 무대가 사장님이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잘 뭐 안 되거든요. 네.